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담당 상담계 바람주치 묻지마 감기.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엉터리 대처법. 네. 사실 이 엉터리 대처법이 지금 굉장히 역사가 깊지. 우리 부모 세대, 윗세대 다 이렇게 엉터리 대처법이 난무하는 바람에 네. 원치 않게 이혼으로 치닫거나 아니면은 그냥 굴종된 삶을 살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물론 지난 회 과거에 이제 쭉 제가 시즌 2부터 이 대처법 잘못된 대처법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걸 다시 한번 좀 집약해가지고 정리를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내나 남편이 바람 폈는데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라는 거를 망하는 거. 네. 망하는 대처를 지름길. 잘못하면 더 심해지고 네, 더 그렇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처를 잘하면 이제 그렇죠. 이게 깊어질 것도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죠. 묵인한다거나 방조한다거나 이러면 그렇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묵인방조.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잘해주는 거. 그죠? 네. 잘해주는 거는 바람을 막 피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내 그 바람 피우는 배우자한테 잘해준다. 이거는 정말 그 불난데 휘발유를 끼얹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지 이제 주변에서는 뭐 좀 잘해줘라. 네. 그거는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있지. 그 잘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상간자를 끌어내고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네. 나 때문에 바람난 경우예요. 내가 워낙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하네 마네 사네 못 사네 맨날 이러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쩌다가 그러다가 여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보란 듯이 봐라 네가 너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연결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내가 명백히 잘못한 거기 때문에 좀 잘하면 돌아오는 거고 또 상대방에서도 내가 잘하면 돌아오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열이면 열 이건 거의 열이면 열이야. 열이 아홉도 아니더라. 네. 열이면 열 내가 잘해 안 돌아오거든. 네. 돌아오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잘하니까 집에다 잘해 본인도 미동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이제 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 잘한다 그래도 그거는 수습용이다. 상대방이 날 안 건드리니까 나도 너무 행복하지. 난 바깥에서 그 여자 계속 만나고 이렇게 계속 바람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게다가 나한테 잘하니까 굳이 내가 내 아내나 남편한테 내가 시비 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하지 절대 돌아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면을 캐보면 여전히 정리는 안 하고 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못 해줬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게 쌓여서 바람핀 게 아니라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물론 문제 없는 부분은 없죠. 소소하게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이 정도까지 네. 미칠 정도로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선바람 후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 무관하게 지가 어디에 중독돼서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행했던 모든 아내로부터의 소통 네. 그리고 어떤 가정과의 여러 가지 소통 이런 걸 다 의미를 다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 이제 전두엽이 망가지고 어떤 도파민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쳐있기 때문에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독이 돼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랑은 관계없다. 이제 부부간에 네. 어느 정도 그 균열은 다들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못해줬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살면서 사실은 아이 키우고 남편들도 이제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약간 소홀한 거는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정말 심각한 싸움이 있고 협의혼 신청서에 도장을 찍거나 그렇죠.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면 내가 크게 잘못을 했었다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바람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도장을 찍거나 그렇게까지 이르렀어. 그때는 이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뒤를 캐라고 그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바람 후 꼬투리 후 이혼 요구 이렇게 가는 거지 선 이혼 요구 후 바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었어. 지난 13년 동안 제가 하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뭔가 자꾸 이 사람이 다급하게 이혼을 밀어붙인다 갑자기 지적질한다 이거는 바람이 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캐보면 여지없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고 못해주는 거와 무관하다. 남편이 뭔가 이상한 태도를 보였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남편의 그렇죠. 핸드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를 잡고 네. 요거 봐라 딱 그 팩트를 가지고 냉정하게 상간자만 쳐내는 것뿐이지 그렇죠. 잘해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맞아요. 이미
이미 이 사람은 중독의 단계를 이르렀다는 거는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뭘 잘해주냐는 원인이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고친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잘해주기. 또 두 번째 뭐냐면 X, 네. 두 번째는 또 이거지. 주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 야, 너도 좀 거리를 둬라. 좀 가만 거리두기. 놔둬봐라. 네. 거리두기 또는 냉전 모드 가는 거.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그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네. 거지. 불이 났는데 그냥 불을 바라보고 있어라. 내 집이 다 집에 타버릴 타고 때까지. 있는데 그냥 놔둬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거 다 탑니다.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와 건너편 방향에서 차를 몰고 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랑 우리 애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은 네. 거야.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로 들이받은 거야. 네. 그 상태에서 차는 나뒹굴어져 있고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거거든. 물론 119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렇게 응급조치라도 하고 애라도 좀 살리고 어떻게 수습을 좀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네네. 바람이 난 사람들은 절대 타이에 의해서 멈추지 않고는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은 권태기가 없어. 분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약이 없다고. 근데 있어보라 그러는데 있어봐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어떤 경우냐면 그냥 엔조이성. 정신이 들어가지 않은 만남. 정서의 강을 건너지 않은 정서의 관계, 강을 건너지 않은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인데 마음의 중심은 아내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좀 시들시들하지. 근데 어떻게 육체적 약간의 호기심만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육체적 관계도 자주 가지면 우리가 마음이 가면 몸이 가듯이 몸이 또 자주 가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뭐 남자라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무슨 남자는 짐승이라 그래서 뭐 몸만 가면은 몸만 평생 가는 것 그러지 않아. 남자도 순정이 있고 남자들도 몸이 자꾸 가면 애잔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정드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각방 쓰지 말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한 입을 덮고 자라는 게 미흡던 곱던 그러게 살다 보면 그게 그렇죠. 익숙해지고 네. 또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면 노인 되면 또 자다가 죽을 수 있잖아. 생사 확인을 해줄 사람이 옆에 필요한 거거든. 갑자기 코 고는 사람이 코를 안 골아. 이거 이상한 거거든. 그거 누가 체크해 주냐고. 각방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말이 했는데 냉전으로 가는 거는 상대방은 그걸 즐겨. 냉전해도 돼. 왜냐면 바깥에서 내 저기 상간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답답하더라도 이 사람이랑 대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뭐 됐어. 나는 어차피 재미는 바깥에서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냉전을 유지하고 있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람핀 내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뭐 답답하다고 말 시키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괜히 냉전 유도하고 그렇죠. 거리두기 유도하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그렇죠. 이런 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달리다가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폭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폭주. 그럼 이제 그 자동차를 어떻게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충돌을 시켜가지고 일단 그렇지. 멈추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남편은 이미 어떤 능력을 이제 그렇죠. 상실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내분이 그걸 강하게 제지를 해서 충돌을 그렇죠. 시켜가지고 딱 멈춰놔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가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보면은 막 차가 폭주를 해. 네. 막 차 하나 들이받고 또 막 내달린단 그렇죠. 말이야. 네. 경찰차가 따라가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블랙박스로 이제 다 찍힌 거지. 네. 그 차가 너무 이상하니까 네. 막 비트비트 운전하고 또 앞차 들이받고 막 도망가. 그래서 막 추적해가지고 경찰 오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제지해가지고 딱 잡아냈더니 안에 무슨 주사기가 있고 마약을 했구나. 그런 사람을 가지고 멈춰라 뒤에서 너 이거 차 들이받았으니까 멈춰라 한다고 얘가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찔러댄다고. 네. 그거 그렇게 보시면 돼. 이걸 멈출 수 있는 거는 그 쫓아간 사람이나 경찰차가 총 출동해서 앞뒤로 막고 막아버려야죠. 충돌을 시켜가지고 결국 네. 멈추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멈추는 그렇죠. 거거든. 그리고 조기에 발견할수록 더 다른 그렇죠. 피해들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또 저항하고 발광한다면 눈 치켜뜨고 막 안 나오려고 그러고 또 안 나오잖아. 안에 들어서 안 나와. 문 잠그고 막. 다쳤는데도 안 나와. 피 흘리면서도 안 나와요. 그 공통점이야 또. 그래서 경찰차가 막 한 5대 출동해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막 깨고 해서 강제로 끌어내린다고. 바람은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멈췄을 때 이 사람이 잠깐 지금 중독 상태라서 당분간 다음날 아침까지는 저항하겠지만 네. 며칠 지나면은 내가 미쳤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간자 강제로 쳐낼 때는 그렇게 발광을 하지만 네. 근데 강제로 쳐내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니까 바람 나면 전두엽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중독자의 반열에 오른 건데 네. 그렇게 발광하다가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서서히 돌아온다. 몇 년 지나면은 고맙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난리치고 집 나갔던 사람이 고맙대. 자기를 붙잡아줘서 그때. 붙잡아줘서 내가 그때 고맙다. 뭐에 홀렸었나 보더래. 이런 장면 많이 봅니다. 마약 중독자가 그 차 들고 한 차 이미 들이받고 막 폭주하는 상황에서 그냥 지켜봐라. 저러다 말겠지. 우리 어른들이 많이 쓰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저러다 저러다 말겠지. 그런 말 진짜 가만 많이 좀 들어요. 있어봐라. 네. 남자의 바람은 한때다. 한때가 10년, 20년이라니까 기약이 없다니까. 권태기가 없다는 그 불륜이죠. 그럼요. 권태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아까 조변님이 그렇게 비유한 대로 폭주하는 그 차다. 강제로 스톱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냉전 거리 두기 안 된다. 그럼 왜 거리를 두냐고. 그럼 2차 저차들이 받고 다 죽어, 다 지도 죽어. 맞아요. 그 사람도 나중에 고마워한다니까 나도 죽을 뻔한 거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중단을 그러니까.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이제 모텔에 상간녀랑 같이 타고 들어가고 가는데 아내분이 나올 때 아내분이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차 멈추고 남편 차에서 이렇게 끌어내리고 그렇죠. 이런 장면 좀 약간 익숙하거든요. 그런 장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아내분도 용기를 많이 내셨겠어요. 근데 이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대 용기를 방치하면 내신 안 되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요거 연장선 이제 설득, 호소 이런 거 안 된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전두엽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되고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을 붙잡고 설득, 호소 아무 소용 없다. 주변에서의 일반 대부분의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 이게 조언의 그 패턴이 딱 그 시중에서 하는 조언들, 이게 먹히지 않은 조언들이 딱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 사람을 어떻게 잘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모든 출발점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걸로 초점을 맞추고 시작하기 때문에 뭐 알몸으로 같이 안고 뭐 끌어안고 억지로라도 자십시오. 이 사람한테 뭐 감동의 편지를 계속 보내십시오. 자꾸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건데 바람난 그게 배우자한테 왜 출발점이 왜 잘못됐냐면 이미 이성이 마비되고 아까처럼 그 마약 중독보다 더 강한 상간자 중독이 이런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을 제정신이 아닌 거를 망각하고 제정신이라는 전제로 조언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사람의 자율의지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자율의지가 없어요. 저는 강제로 해야 된다는 논리고 제 논리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뭐 갑자기 알몸으로 막 들이댄다 이러면 역효과나. 상간녀한테 가가지고 오늘 내 와이프가 이랬다 이러면서 막 둘이 엄청 험담을 얘기 할 안 것 하지. 같은데? 얘기하면 또 질투하고 자기 귀찮게 하니까 얘기는 안 하지.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는 설득, 호소 아무 소용없다. 그렇죠.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인간 본성상 내가 이미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이게 호소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동정심 유발. 동정심. 뭔가 이렇게 좀 애잔하게 뭐 동정심, 특히 애를 앞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안 통합니다. 바람이 나면 부모도 몰라보고 애도 몰라. 심지어 부모랑 절연하는 경우도 있어. 자꾸 자기 간섭, 자기한테 잔소리한다고. 이 또한 이 사람이 중독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중독 상태에서는 배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더더욱이 여기서 동정심을 끌어낸다?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애를 앞세우거나 내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내가 좀 불쌍해 보인다든지. 물론 뭐 기본적인 건 해주겠지. 돈 주고 그만 이래니까 그 여자랑 정리는 절대 안 한다. 아이랑 배우자가 물론 남편한테도 소중해요. 소중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안 통하고 그 상황에서 깨어나야지 깨어나면은 다시 아이나 그렇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건데 깨닫지. 그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안 통하는 시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통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아이를 완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 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아닌 게 아니라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다. 그렇죠. 마약을 끊게만 만들면 돌아온다. 근데 끊는 과정은 험난하다. 그게 우리의 제가 하는 그 강제 회복론. 그렇죠. 제가 이제 이제 학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정신분석에서부터 태동해가지고 이제 심리학의 계보가 쭉 가는데 행동주의에서 저는 멈췄던 요 바람은 행동주의로 들어가는데 강제 행동주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새롭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학파를 만들어 저를 따르는 이제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요 외도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 그렇죠. 행동주의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뭐 이성이나 이런 걸로 설득해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 행동부터 네. 시키면 마음이 그렇죠. 따라온다라는 거잖아요. 행동주의가 이제 인간을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을 너무 동물적으로 봤다라는 비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인지주의, 인본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인지주의가 생각이 떠올라. 그리고 행동을 해. 생각이 떠올랐다고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 중간에 인지를 한다. 현실성이 있느냐? 네. 내가 했을 때 부작용이 없느냐? 불법은 네. 아니냐? 합법이냐? 이런 거를 다 가려서 인지하는 동물이라는 게 인지주의거든요. 네. 쉽게 설명하면. 네. 맞아. 이론은 맞아. 근데 그건 멀쩡한 사람일 경우에. 그쵸. 인지주의의 큰 결함이 뭐냐면 멀쩡한 사람일 경우에 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난 거는 중독 중에도 상중독이야. 상급. 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미 이성이 완전 마비돼가지고 동물보다도 못한 맞아. 경제에 이르렀다는, 그러니까 행동주의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 인지주의가 안 통한다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 모든 이 바람까지도 외도 부부 문제를 자꾸 이 인지주의, 인본주의로 들어가거든요. 인주주의. 뭐 가정의 뭐, 소중함, 뭐 외도의 나쁜 점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봐야 지금은 소용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마약보다 더 심한 중독 상태에 그렇죠.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이쪽으로 해서 뭐 통합적인 인간들, 뭐 게슈탈트 이런 막 이런 게 나온다고. 네. 그런 심리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네. 행동주의를 봐야 돼. 하여튼 네. 동물로 봐야 돼. 행동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시 한 한번 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거여가지고요. 저희가 또 이게 제 장점이 하나 있지. 제가 아직 어려운 걸 되게 쉽게 푸는 그러니까요. 점에서 제가 아주 비유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관계 안 통합니다. 성관계 한다고. 성관계 안 통해. 자꾸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응?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올 것 줄 알고 무슨 뭐 조명도 좀 잘해놓고 뭐 이래저래 좀 섹시를 연출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네. 또 아내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상간녀는 다 해줄 거라는 거야. 물건 빨고 뭐 그냥 더러운 년들이기 때문에 뭐 야동 나오는 거 다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저러는 거래. 잘못한 거지. 성적인 게 다는 아니고 정서감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쵸. 성관계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원래 아내분이랑 섹스를 쓰기 때문에 바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맞아요. 엔조이만 하고 네. 말아야지. 이미 맞아요. 정서의 강이 들어갔다는 건 이 사람 자체가 끼가 있는 맞아요, 거고. 저랑 매일매일 같이 하는데도 그 여자는 하는 또 경우도 한다라는 그런 경우도 분들 되게 있고. 많아요. 그런 네.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집에도 잘하고 부부관계도 뭐 40이 넘었지만 뭐 심지어 50이 넘었지만 일주일에 한 2번씩 한다. 그럼 괜찮은 거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3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얼굴이 시꺼멓게 시작. 왜 이렇게 남자들은 그 성관계를 많이 하면 얼굴이 시꺼매져. 얼굴이 시꺼매졌대. 삐쩍 말라가지고 막 어쩔 때 코피도 흘리고 얼굴이 검해지기 시작한다고. 이거는 섹스를 많이 하면 검해집니다. 아 그래요? 이 간도 좀 상하고. 그러니까 그 약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피부가 거친. 네. 그 약 많이 먹어서 얼굴이 뻘개져. 비아그라를 많이 먹으면 이 특징이. 비아그라를 많이 먹으면 얼굴이 뻘개지고. 이거 임상으로 증명이 되는. 비아그라 먹고 섹스를 많이 하면 섹스까지 이제 결합돼가지고 많이 하면 이제 검해지기 이르러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면서 그거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집에다 하는 건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건 또 못 끊고. 참 힘들게 사는 거죠. 그렇죠. 다 필요 없다. 네. 다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이건 중증 급성 중독 상태에 이른 거다. 네. 마약 중독으로 따지면 마약 중독보다 한 3배 정도 강한 중독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네. 강하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쳐내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점에 이제 소송이라는 게 있고 상간자 박살이라는 게 있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소송과 박살이 결합돼가지고 강제로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네.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뭐 이렇게 법에 대해서 크게 조언할 거 없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고, 예. 또 뭐 다음번에 또 이제 법에 대해서 또 네. 많이 조변님께서 또 이렇게 조언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아니 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한다는 거를 이런 철학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철학이 네. 잘 맞아야지. 왜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뭐 승소만을 위한 것보다 그렇죠. 이런 철학이 있는 네. 변호사. 이게 참 괜찮죠. 그러니까 왜 소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이유부터 이제 공감하셔야지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기 그리고 때문에. 또 가정예법 컨셉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철학이 있는 그런 어떤 소송이 될 수 있지. 네. 아, 이게 괜찮네. 철학이 있는 소송. 철학 있는 소송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네. 우리 이제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쓴 대처법 글도 있고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 안녕.